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금양 관련해서 공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최근에 이제 다른 섹터들을 공략을 해서 좋은 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례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종목들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상한가를 찍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 첨단 소재 저희가 이제 안내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상한가 나왔고 또 신일전기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립니다. 엑스게이트도 폭등, 또 라이브 방송도 또 진행을 해요. 저희 지금 안내드린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이제 관련된 금양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이 종목 아이디어를 교류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슬쩍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고정 댓글과 혹은 이제 저희 채널 더보기에 저희 입장 주소 있습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무료로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또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도 나누면서 더 효율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를 합니다. 자, 아무튼 금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기사에서 이제 자금난 얘기가 나왔는데, 앞전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제 발표한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는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전에 말씀드린 그 최근 기사랑 오늘 공시 중심으로 해서 현재 회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 신청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그 정보들을 받고 싶고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달에 이제 나온 기사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제목부터가 벌써 아주 자극적입니다. 엎친 데 덮쳤네. 자금난의 꿈까지 멀어진 금양의 눈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금양이 이제 부산에 짓고 있는 드림팩토리2 준공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그리고 공사 잔금 지급이 밀리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콩고 리튬 업체 인수 자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다. 유상증자도 제때 진행이 안 되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 중이다. 그리고 류광주 회장이 무상증여한 자사주 1,000만 주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그 시나리오였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사 뉘앙스만 보면 정말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금양이 작년에 상당히 고점 거의 19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2만 원 초반 뭐 만 원대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회사 내부 사정과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 보여요. 자금난의 배경을 보면은 유상증자 지연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 12월 10일이던 그 납입일이 올해 3월로 밀려 나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유상증자 발행가 조정 가능성이 또 오면서 목표 조달 자금이 대폭 줄어들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동부건설에 대한 미수금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3개월간 400억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운전자금 부족이죠. 콩고 뭐 리튬 업체 인수 대금도 늦어지고, 지금 공장 준공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증자도 어렵고 공사비도 밀리고 리튬 업체 인수 대금도 못 내고 있다, 이런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업의 사정이죠. 그쵸? 투자자들은 또 이런 흐름이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이 단기 차입금이 무려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2025년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기사 시점으로 보면 169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은 급한 불 끄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또 상황이 또 보이는 거예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금 조달 방법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할 수밖에 없죠. 공장부터 시작해서 장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까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금양이 꿈꾸는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무는 이거는 재무 기반은 되게 중요해요. 주가 급락 시에 증자 계획 자체가 크게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2차 전지라는 섹터 테마 2차 전지 테마로 꿈꿀 수 있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제 2차 전지에 유일하게 이제 꿈을 꾸면서 투자한 기업이 금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몇 주 남아있긴 해요. 다 정리를 하고 사실 자금력이랑 실현 가능성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양도 뭐 기존에 이제 화학 분야도 있었잖아요. 기술은 꽤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만큼 자금력을 총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공장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건가, 혹시 하다가 또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리지만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금양에 뭐 수익 실현하셔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절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기회비용이랑 손절은 했지만 더 내려갔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제 7, 80% 이상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지금 손절도 못하고 계세요. 저희 커뮤니티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다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런 상황에도 방법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주 790만 주 처분합니다. 처분은 뭐 얘기는 10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늘까지라고 이제 나오고 처분이 되는 것이죠. 총 처분 금액이 1633억 5100만 원이에요. 딱 처분 후에 잔여 자기 주식은 12만 4626주, 발행 주식 총수 대비 0.19%. 그리고 매도 인제 위탁 증권회사는 메리츠 증권. 처분 대상은 해외 기관 투자자 분산 매수했네요. 그렇죠? 1월 15일 날에 오늘의 이제 공시를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 본래 무상증에 받은 1000만 주 중 일부를 판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공시 내용에 따르면은 매각 시점과 단가가 날짜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쵸? 2024년 말부터 몇 차례 나눠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처분 금액이 16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부산 공장 건설비라든가 일부 차입금 상환,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콩고 리튬 업체에 대한 그 인수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해결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12월 11부 날짜가 이제 12월 12일, 18일 보면은
또 주당 처분가액도 나왔어요. 네, 18,886원, 그 다음에 24,639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최종적으로 1,600억 원대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죠. 회사 측은 이 돈을 이제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난관들을 타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부산 공장 건설비 일부 충당, 공사가 재개되든지 혹은 이제 준공 일정 맞추기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차입금 상환, 재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콩고리튬 강산 인수대금 관련 돈 부분도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서 부산 공장이 이제 뭐 순조롭게 그 준공이 되고 뭐 이미 딜레이는 됐지만 217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양이 결국에는 해내는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는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정이 여러 번 지연된 전례가 있으니까 실제로 4월 말까지 제대로 마무리될지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양의 주가가 아시다시피 최고점 19만 원대를 찍고 현재 지금 2만 원대, 2만 초반대, 과도한 어떤 마찬가지예요.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이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과열이 된 부분들, 그리고 증자 지연, 공장비 미지급, 유동성 위기 가능성, 투자 심리가 되게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만 원을 넘어갔을 때 사실 시장에서 여기 2차전지 관련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는 과도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 그러다가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나 이제 재무에 관련된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이제 무너지고 있고, 또 2차전지 지금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난관에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관점으로 보면 급등 후 장기간 지금 하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반등 포인트가 되려면 일단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산 공장 실제 준공, 그때 가서 투자 관점을 잡으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양산 발표, 그리고 광산 관련해서 콩고든 몽골이든 가시적인 성과, 이거예요. 이 전까지는 주가가 더 하락을 하던가, 하락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증여해갖고 이제 더 관련된 부분이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커뮤니티에서. 주가가 하락해도 아무 말 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나중에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급등 후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차전지 차트들이 거의 다 대부분 똑같아요. V자, 이제 거꾸로는 V자 모양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적으로 진짜 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킬 모멘텀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다만 이런 낙폭이 큰 종목일수록 반등이 또 나오면 그 폭이 또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양이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봅시다. 드림 팩토리 2, 2023년 9월 착공, 그쵸? 그리고 24년 말 준공, 그리고 25년 초 양산,
이게 원래 일정이었어요. 근데 연기 후에 2025년 4월 말 준공 목표예요. 그리고 5월 초에 준공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5월 초에 이제 원통 배터리 2170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요. 되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표로 하고 있고, 시공사 지금 미수금 발생해서 동부건설 3분기 기준 862억 원 미수 상태예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드림팩토리는. 만약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면은요, 2170 뿐만 아니라 4695까지도 꿈의 배터리 모델까지 양산하겠다고 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완공이 될까? 시공사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고 있나? 라는 부분인데, 공시에 따르면 잔금 지급일을 5월 말로 다시 한번 미루기로 했고, 그쵸? 시공사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스무슬리하게 이 해결이 되어야지 공장 준공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텐데,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자사주를 더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자 확보가 지금으로서 쉽지 않겠죠. 투자자 확보는 아마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말고 지금 콩고 쪽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찰리스 리소스 SAS 콩고 현지 업체죠. 계획은 805만 달러예요. 약 120억 원을 2024년 말까지 납입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연됐어요. 그래서 현재 200만 달러,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먼저 납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게 605만 달러겠네요. 그렇죠? 2025년 7월 11일까지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 콩고 광산 업체 지분을 사면요, 리튬 광산 확보로 배터리 밸류 체인을 갖추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금도 연달아 미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 이거를 미루고 있지? 리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우선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리튬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광산 개발이 얼마나 될지, 혹시 지금 주주들이 콩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겠지만 주주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무슨 상황들이 있지는 않은 건지, 이 콩고 쪽에 저는 이거를 한번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제2의 몽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90% 이상 그 매출 갭차가, 영업이익 갭차가 났잖아요.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콩고에서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그 문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 대한 그쪽 콩고 그 나라 쪽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송 관련이나 리튬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인지, 콩고라는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리스크가 높다는 그 의견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주들이 또 알아야 되는 무슨 상황들이 이미 금양의 관계자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필이 안 된 게 있는 것인지, 이게 또 다른 몽골 사태가 나오지 않게 이거는 좀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지금 현금 흐름 전망을 좀 보면은
유상증자 4,500억 규모 계획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올해 3월 납입 예정.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류강지 회장 무상증여 주식 매각. 그리고 이 얘기 나온 뒤에 오늘이네요. 오늘 공시분으로 해서 이제 790만 주 매각 완료. 향후에 어떻게 될지? 790만 210만 주 이거 매각 추가 매각 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을 주주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해야지 실탄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데 현재 2만 원대라면은 이거는 목표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주가 하락, 증자 어려움, 공장 광산 뭐 대금 납입 지연, 어떤 더 큰 불안감, 추가 주가 하락, 증자 어려움, 투자 자금 확보 어려움,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 호재를 한번 이게 반대로 큰 호재나 모멘텀이 터져서 주가가 반등하면은 증자가 수월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 모멘텀과 반등이 터지려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주려면 자금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참 힘든 상황이에요. 증자도 수월해지고 건설비도 갖고 광산 인수도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지. 모멘텀이 터져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지. 금양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일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기다리지 않고 자산을 굴려서 돈이 일하게끔 지금 해서 자산 증대를 한 그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미치는 거죠. 진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걸 그랬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니까 한국 첨단 소재 보십시오. 상한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지금 과반 이상이 80% 가량 되죠.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 이렇게 저희가 또 좋은 그런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형세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이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요. 주가도 뭐 2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질까요, 대표님? 아니면 반등을 할까요? 지지를 해줄까요? 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에서는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 얼마까지 올라간다, 매수하셔라 이런 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2030년 이상은 봐야죠. 글로벌 신차 판매들 중에서 EV 비중이 뭐 한 30% 이상 이르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가 되고 2030년 정도 되면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이 되겠죠. 그리고 소재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분야에 이 국내외 수많은 업체가 진입을 할 것이고, 뭐 대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공격적인 R&D 투자를 진행을 해서 미국이나 뭐 유럽 현지의 생산 확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설비를 추진을 해서 시장에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2170, 469 라인을 잘 잡고 경쟁력을 따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문제는 시간과 자금이에요. 뭐 이미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금양이 이 경쟁에서 과연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금난에 대한 그 우려를 해소를 해야죠. 인수 계획이 미뤄지면은 시장 신뢰가 추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 특단의 조치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더 미뤄지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양이 2차전지 섹터에서 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완전히 0%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지금도 R&D 역량이 있고 부산 공장이라는 또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점 문제가 관건이라고 봐요. 예,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그동안 또 이런 금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뭐 국내 시장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뭐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미 주가가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바닥 아닌가요? 바닥인가요? 아무도 바닥이라는 거 장담 못합니다.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바닥을 확인하죠. 지금 무슨 바닥을 어떻게 확인해요? 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부산 공장 준공, 뭐 광산 관련 그 인수 성과가 나와야지 그제서야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납입이 3월로 밀렸는데 뭐 보면은 뭐 이때 주가가 반등해야 금맥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만약 주가가 반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했던 4,500억 원 규모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예. 자금 부족분을 다른 방식, 차입 또는 이제 추가 매각 등을 통해서 메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더 출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질문 온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 대표님 금양 그래도 희망이 있는 기업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아예 없거나 허황된 계획만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예, 과거부터 뭐 화학 업력이 있고 이미 뭐 광산 개발 업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소재 관련 노하우를 또 어필을 하고 또 인터뷰 때도 보여드렸지만 보여왔잖아요. 다만 지금 현금 흐름 문제가 해결돼야지. 업황이 나쁘지 않았으면 지금 쫙쫙 치고 나왔겠죠. 업황이 지금 이거는 금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결돼야지 좀 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금양은 그리고 뭐 극단적인 뭐 이런 추가 매수나 단타보다는 중장기 그냥 관찰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공장 준공이랑 콩고 인수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이 굵직한 이벤트가 보면은 최소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예?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고 국내 증시도 나빠지 않게 돌아가고 금양 쪽에서도 공장 준공 완료, 뭐 파일럿 라인 가동과 같은 그런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에 분명히 반등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또 한번 일정이 밀려버리거나 금융감독원 측에서 추가 이 제동이 걸리면은 그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 투자는 진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자유지만 되도록이면 잃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분할 접근이 낫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서 풀베팅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올바른 정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제 방송 보시고 지금 저점이니까 바로 매수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코멘트와 소통은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만 진행이 돼요. 커뮤니티 얘기는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었을 때부터 언급을 해왔어요. 구독자분들 입장하셔라. 뭐 아무튼 오늘 이제 금양을 둘러싼 그런 뭐 최근 이슈들, 공시들, 2000년 시장 전망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금양은 확실한 그 테마성이나 스토리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자금력과 시점이 관건인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전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로 떨어져서 많은 주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기업의 펀더멘탈과 재무 상태, 공장 준공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제가 드린 오늘의 이 정보도, 의견도 조금이나 도움이 이제 되셨길 바라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뭐 주제 같은 것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무료 커뮤니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커뮤니티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니까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하면서 제가 금양은 놓지 않고 소식을 잘 분석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 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벤처 중심이 사업하는 건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